요즘 같은 무더운 날 없으면 가장 아쉬울 가전제품이 뭐가 있을까? 나는 에어컨이야.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어컨이 사람을 위해서 처음 개발된 게 아니라 기계를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거라고 해. 처음에는 인쇄소에서 습한 기운에 잉크가 너무 번져서 건조하게 하려고 에어컨을 개발했었다고 해.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에어컨이 도입된 거는 바로 경주에 있는 석굴암이었어. 이 석굴암 불상에 왜 에어컨이 필요하냐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습기 문제였는데, 석굴암에 동굴 속 비슷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습기가 많이 차니까 이게 훼손이 많이 됐다고 해. 그래서 이것을 건조하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무려 1960년대 에어컨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처음 석굴암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해. 그 후로 우리 일반인들한테 에어컨이 보급된 거는 60년대 후반이야. 60년대 후반에 에어컨 한 대 가격이 얼마나 했을까? 가전제품은 원래 처음에 개발돼가지고 신제품이 되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잖아. 금성사에서 나온 창문형 에어컨의 가격은 무려 당시 가격으로 17만 5천 원에 해당했다고 해. 이 17만 5천 원이 당시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무려 50원이었다고 해. 그러면 짜장면 3,500그릇? 또 최초의 시민 분양 아파트인 금호 아파트라는 곳의 분양가가 30만 원이었다고 해.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는 이 에어컨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감히 사기 힘든 물건이었던 거지. 또 다른 예로 69년도에 개통한 열차 관광호라는 게 있어. 이 초특급 호화 열차였는데 이 관광호에 에어컨이 처음으로 설치가 됐거든. 그런데 이것의 1등석 요금이 4,700원에 해당했다고 해. 4,700원 하니까 무슨 커피 한 잔 값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. 당시 고급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17,000원 정도밖에 안 할 때거든. 당시 서민들이 에어컨 바람을 한번 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돈 가치 환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. 70년대에는 드디어 대구에 에어컨이 달린 개인 택시가 등장했다고 해서 신문에까지 대서 특필될 정도였어. 에어컨을 달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인터뷰 기사까지 쓸 정도인데 이 에어컨으로 인한 홍보, 광고가 얼마나 대단했을까. 실제로 당시 여름철이 되면 극장들은 서로 우리 에어컨 설치했어요, 냉방 완비, 이게 가장 큰 홍보 문구였어. 그럼 실제로 기자님은 겪어보셨나요? 74년생인데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대학 때까지만 해도 엄청 더운 날은 시중에 있는 은행, 90년대까지는 최소한 은행 창구에서 에어컨 피서를 하는 분들이 계셨다. 이거는 제가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본 게 대형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. 가구 쇼핑몰, 이케아 같은 데. 그런 데를 가면 가족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야. 근데 가구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진열된 침대, 소파 이런 데서 누워 있는 거야. 대형 쇼핑몰에서 워낙 그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고 친구도 새 거고 막 이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게 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어.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염이 왔어.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에어컨이 대량으로 이 가정집에도 보급이 됐다고 해. 그래서 90년대 초에만 해도 6%에 불과했던 에어컨 보급률이 지금은 90%를 상회한다고 해. 이뿐만이 아니야. 이 에어컨은 대도시를 새로 형성하는 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. 미국의 선벨트 지역이라고 들어봤어? 라스베가스가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선 도시인데 이곳이 원래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도시였어. 미국의 남부 휴양 도시 플로리다도 선벨트에 해당하는데 이 플로리다에 과거에는 100만 명도 살지 않는 도시였는데 이 에어컨이 보급된 다음에 지금은 2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가 됐어. 이처럼 놀라운 변화에는 에어컨이 있었고 이 에어컨이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나 기계 같은 것들의 고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가 번성할 수 있었던 거야. 혹시 여러분들 중국 남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가본 적 있어? 지금 이맘때 되면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정말 야외를, 실외를 걸어다니면 마치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걷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엄청나게 땀이 많이 흐를 정도로 아주 더운 나라인데 이런 도시도 번성하게 된 데는 에어컨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.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콴 유는 에어컨이 싱가포르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리콴 유 전 총리가 취임을 하자마자 정책적으로 전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해. 그러면서 싱가포르가 발전했다고 하는 거지. 이제는 일가정 일 에어컨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요즘인데 에어컨이 과거에는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알아봤어. 이외에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면 성실히 답변할게. 그럼 나는 또 다음 난리로 찾아올게. 안녕. 무더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첫 번째, 여름철에는 TV, 인터넷, 날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. 두 번째, 외출할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 주세요. 세 번째, 차나 커피엔 탈수를 일으키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삼가고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,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을 열어주세요. 다섯 번째,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해주세요.